K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사실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쌀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광주 전남 농민들이 집회를 열어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도지사 8명까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20대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400명이 추적에 나섰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투수 자원들이 도전장을 내민 2023 KBO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초고교급 좌완 투수 윤영철을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거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 대비 1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7.5%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 취임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던 8월 1주차보다는 10.1%포인트 뛰어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밥상 화두가 된 정치권 이슈는 김건희 특검법이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기소, 이준석 국민의힘 갈등, 민주당 방탄 논란 순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기재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응답자의 57.8%는 이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의견과는 21.3%포인트나 차이 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여성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절반을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에선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냐고 물었습니다. 50.7%가 사소한 혐의로 야당 대표를 기소한 정치 보복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위중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응답은 8.3%포인트 낮은 42.3%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40대, 50대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정당한 조치라는 답이 우세했습니다. 30대의 경우 두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과 충청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고 호남에서는 76.7%에 달했습니다. 서울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당한 조치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판결 전망을 조사한 결과 42.5%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 같다는 응답은 41.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 등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는 여론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정평가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순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 4주 연속 1위를 이어간 가운데 보수층에선 여전히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 등 당무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60.6%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29.7%보다 30.9%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0.8%로 긍정평가 32.3%보다 높았습니다. 세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았고 6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4.7%로 4회 연속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 이준석 전 대표 16.2%, 나경원 전 의원 12.3%, 안철수 의원 10.9% 등을 나타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22.5%로 선두를 달렸고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쌀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광주 전남 농민들이 집회를 열어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전국도지사 8명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농민들이 집회를 열어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성토했습니다. 밥 한 끼 300원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전량 수매를 요구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쌀값만 계속 떨어져 농민들이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밥 한 공기 300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는 쌀이 대접을 받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등 광역단체장 8명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비축 물량을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올해 햅쌀을 신속히 시장 격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신곡 출하 전에 특단의 획기적인 대책을 꼭 내놔야 된다. 저희들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촉구를 했습니다. 농민들에 이어 도지사 8명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쌀값 하락 문제는 정치권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20대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헐겁게 채워진 수갑을 벗고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400명이 추적에 나섰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티를 입은 남성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곧바로 다른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피의자 21살 김모 씨가 달아나고 경찰이 뒤를 쫓는 장면입니다. 경기도에서 체포된 김 씨가 여수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은 어젯밤 11시 50분쯤. 호송차에서 내린 직후 경찰관들이 짐을 내리는 순간을 틈타 이곳 도로를 따라 도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3명이 있었지만 달아난 김 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내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품을 제대하고 미리미리 끄고 그다음에 장비가 좀 튕겨지고 그런 사이에 갑자기 이제 손을 그냥 이렇게 빼고 달려가지 않았나.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여수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경기도 가족의 집에서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와 광역수사대 등 400명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에도 파출소에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범인을 뒤쫓지 않고 숨기에 급급했던 사건이 있어 경찰의 허술한 대처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역대급 투수 자원들이 도전장을 내민 2023 KBO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초고교급 좌완 투수 윤영철을 지명했습니다. 양현종과 유일이, 김기훈 등 기존 자원에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는 윤영철의 영입까지 더해지면서 기아가 최고 수준의 좌완 선발진을 구축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국 이변은 없었고 기아는 최고의 좌완 유망주를 얻었습니다.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얻은 기아는 충암고의 에이스 윤영철을 지명했습니다. 드래프트 전부터 1, 2순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던 윤영철은 한화 이글스가 지명한 서울고 김서현에 이어 두 번째로 기아에 호명됐습니다. 키 187cm, 몸무게 85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춘 윤영철은 고교 3학년인 올해에만 15경기에 출전해 65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13승 2패, 평균 자책점 1.66, 탈삼진 99개의 압도적 활약을 펼쳤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40km대 초반으로 경쟁자들에 비해 빠른 편은 아니지만 뛰어난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고교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프로 진출 이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구속을 끌어올린다면 당장 내년 시즌부터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학창 시절 윤영철 선수가 보여준 이 모든 기록면이나 퍼포먼스는 당연히 어떤 상위 픽의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저희 팀원들 모두가 픽할 정도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야수 최대어 김도영 영입에 성공했던 기아가 올해는 최고의 좌완 투수 자원을 영입하면서 순조로운 리빌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174명, 전남에서 2,166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4,3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에서 23명, 전남에선 13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시간의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공무원이 57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 13명, 전남에선 44명의 지방공무원이 시간의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적발 이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광주가 3명에 불과했고 전남은 1명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계획한 광주 전남 11개 대학에게 234억 원의 지원금을 배분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전국 일반대학 55개, 전문대학 41개 등 모두 96개교로 오는 2025학년도까지 모두 16,197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대와 송원대, 남부대 등 모두 11개 대학이 대상입니다. 전국 96개 대학 가운데 광주대가 70억 3,600만 원을 받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고 송원대 60억, 남부대 3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이 국회와 중앙정부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청사 이전과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에게 시교육청 청사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내일은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건물이 지은 지 33년이 지나 노후한 데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가장 좁아서 교육 행사 등을 할 수 없다며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시 신대지구에 신세계그룹의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이달 안에 신세계 측과 실무 접촉을 통해 순천시 입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복합 쇼핑몰 입점 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권 관광벨트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국토부와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열고
빅그린 산단 인근에 추진 중인 미래형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광주-대구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세무서 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을 잇따라 방문해 수출입 물동량이 국내 1위인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어 국세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없다면서 광양세무서 설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조직 축소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엔 전국적으로 세무서 신설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광양 지역의 세무 불편 민원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광주 전남 지역의 스포츠 분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체육학회는 조선대학교 e스포츠 경기장에서 광주 전남의 스포츠 이슈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스포츠 도시 광주 국제포럼 2021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대 김영관 교수와 조선대 김민철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지역의 스포츠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제1회 광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부터 사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